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보험 바로 진단비 보험이죠. 이 진단비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뇌나 심장 같은 질환의 경우에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큰 질병으로부터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 플랜 설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62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통로거든요. 내 보험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방송 중에 상담 못해도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는요, 민지용 전문가, 김정덕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아, 저희 부부 보험 좀 예.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데 갱신형이 좀 많고 예. 좀 보장이 좀 적은 것 같고 해서 방송 보니까 리모델링 도와주신다고 하시던데 예. 저희 가족 보험 리모델링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예.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 아내분은요? 이분은 30대 후반 38살입니다. 아, 38이세요? 두 분 예. 어떤 보험이 있으세요?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제게 14만 한 3천 원 나가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현대해상의 간편건강보험이 하나 있고요. 예. 8만 9천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신한생명의 실손의료비가 있고요. 예. 2만 1천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하나생명의 CI통합종신보험이 12만 9천 원 정도 나가는 게 있고, 예. 현대해상의 간편건강보험이 한 7만 2천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삼성화재 건강보험이 한 15만 원 정도 나가서 토탈해서 한 60만 원, 한 60만 4천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보험료를. 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약간 뭐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장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거고요. 예. 지금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분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요. 아내분 보험도 함께 문의를 하신 거예요. 30대 후반의 아내분 보험도 있으십니다. 갱신형 특약이 많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입한 보험 보장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세요.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사실 보험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신 것도 같았습니다.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네요. 예, 한 3개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총 납입보험료 한 60만 원 정도 가입 중이신데요. 내용을 좀 하나하나 우선 볼게요. 예, 신한생명의 실손의료비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 중이시고, 그다음에 뭐 보장 내용은 주계약 4천, 그리고 암 4천, 뇌출혈 2천, 급성심근경색 2천, 암 2번 4만, 수술 1,000, 재해사망 1억, 재해상해 8천, 이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시고요. 남편분이. 예. 그리고 아내분께서는 주계약 6천에 암 2천,
뇌출혈 2천, 급성심근경색 2천, 암입원, 암수술, 입원 5만, 재해사망 6천, 재해상해 3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이런 이렇게 보장이 좀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예. 우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이렇게 적절히 혼합해서 가입을 하셔서, 구성이 좀 잘 돼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예. 남편분이 가입하신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하고요, 아내분이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의 경우는, 둘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저희가 이제 CI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중대한 보장이 되는 대신에 일반 보장을 하는 보험보다는 그 보장 범위가 좀 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CI 보험이나 리빙케어 둘 다 그 일부 특약이 좀 갱신형인 것, 그리고 차후에 이제 환급률이 좀 낮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가입을 하셨다 보니까 80세 만기인 점, 뭐 요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좀 보이고요.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은 아마 두 분이 같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혹시 뭐 어디 아프시거나 보험을 가입하시기 힘든 뭐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건강한 편입니다. 네, 이거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아내분이 또 삼성화재의 실손의료비 보험 포함해서 이제 종합보험을 드신 걸 보면 확실히 뭐 어디 아프시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간편건강보험은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연세가 좀 고령이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젊은 두 부부가 가입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또 10년 갱신, 10년 만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100세 만기,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내분께서 또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게 이제 삼성화재의 그 종합보험인데,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보험이 다 지금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보험료가 좀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차후에 내게 될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보장의 범위는 또 중대한 보장이 껴있다 보니까 좀 보장의 범위도 좀 좁아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그 신한생명의 그 실손의료비 보험은 굉장히 가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실손의료비 보험, 요즘 드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대부분 뭐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지금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이 실손의료비는 종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입을 잘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시청자님 부부의 경우는 확실히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자면은, 그동안 이제 보험료를 반 이상 내신 그 리빙케어하고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셔서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으시고 기존에 받던 보장은 조금 축소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의 건강보험과 현대해상의 간편건강보험은 정리를 좀 하시고, 다만 이제 이게 또 실손의료비가 4월 달부터 바뀌기 때문에 아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손해보험의 어떤 종합보험으로 조금 바꾸신다면은 남편분은 한 15만원, 그리고 아내분은 한 1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의 또 신한생명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져가셔야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보험료를 약 한 29만원 정도까지, 낮추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내시던 보험료의 반 이상이 일단 줄어들게 되고요. 늘어난 보장으로는 이제 그동안 없었거나 혹은 부족했던 암진단, 그리고 암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질병 후유장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 수술,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해서 다 비갱신으로 100세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반 이상 줄어들고, 그 다음에 보장의 범위는 넓어지고, 만기도 늘어나고, 또 다 비갱신으로 바뀌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좋네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네. 방송 이후에 저희가 따로 전화 드려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고민 해결이 되신 거죠? 아, 예, 어떤 내용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예, 보험료를 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나중에 뭐 연금을 좀 미리 준비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런 생각도 예, 하고 저희가 다시 연결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네, 상담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이어갈게요.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3대 진단비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험 전문가 김정덕입니다. 네, 오늘 이 제목처럼 큰 질병, 다소 좀 무겁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커지는 진단비 하니까 그나마 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큰 질병이 제게 찾아온다면 저는 과연 죽는 게 두려울까요? 아니면 감당해내야 할 치료비가 더 두려울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후자가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득도 끊기고 어떤 그 치료비를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은 저로 인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과 나눠지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실손보험은 누구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이제 90에서 100%까지 이제 준비해주는 그런 실손보험도 중요한데 저는 실손보험과 더불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진단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보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실손의료비는 현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기존의 거는 100%고 지금 현재는 90%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고 또 통원비는 하루 3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원비에서도 약제비로 쓸 수 있는 거는 크게 10만 원 정도밖에는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입원은 굉장히 짧습니다. 입원은 짧고 통원으로 치료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원으로 치료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큰 질병에 대해서는 계속 의료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고가의 비싼 신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질병은 이런 신약을 한번 쓰게 해도 치료 한번 하는데도 3,400만 원씩 호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많게는 10회 이상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적게는 7, 8회 이상을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큰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실손의료비가 준비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통원 한도에서는 보장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의 그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고가의 신약을 씀으로 인해서 치료가 호전이 되고 한다면은 써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전에도 똑같이 이 진단비 플랜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실손 의료비가 전폭적으로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있는 이슈를 한번 보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에 실손 의료비가 개정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그전에도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 달에 한번 개정이 됐었죠. 6월 달에. 이 2008년도 6월 이전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3천만 원 한도, 또 통원하게 되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썼습니다. 다소 한도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 이후에는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1억까지도 나오는, 그리고 병원비도 100%까지 보상이 되는 1억 한도 실손보험이 2008년 6월 이후에 나왔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통원비도 외래 진료비 플러스해서 약제비까지 플러스해서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공제하게 되면 50만 원까지, 하루 50만 원까지도 보상해주는 최고의 실손 의료비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부분도 이제 축소가 됐었죠. 그래서 언제 2009년도 8월 1일부터 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의 90%까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됐었고, 또 통원비도 외래 진료비하고 약제비가 합해서 30만 원 한도로 정해졌습니다. 30만 원 한도로. 근데 여기서 30만 원 한도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금이 늘었죠. 의원급은 10,000원 공제, 또 종합병원은 15,000원 공제, 또 상급 종합병원은 20,000원 공제. 이렇게 해서 10,000원에서 20,000원이 넘어야만 보상 청구 가능하게끔 이렇게 통원 본인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달 2017년 4월 1일에 개정되는 거는 바로 이
우리가 통원 한도에서 쓸 수 있는 통원의 한도 특약이 개정이 됩니다. 어떤 특약이 개정이 되냐면 도수, 체외 충격파, 중식 치료 또는 비급여 주사. 이거는 무슨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런 주사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비급여 MRI. 뭐 비싸게는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는 이 비급여 MRI가 내가 특약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끔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달까지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게 되면 연간 180회에서 이 무제한으로 이 특약 부분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4월 1일에 개정되는 이 부분은 도수치료나 이런 비급여 주사, MRI 이런 주사 부분도 횟수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수치료 한번 받는데도 17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17만 원씩 한 20회 정도 쓰면 한도 350만 원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거의 없고 또 이런 과잉 진료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그런 손해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또 비급여 MRI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특약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하셔야만 보상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 실손 의료비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달에 적절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3월에 4월 1일에 대폭적으로 많이 개정이 되는데요. 지금 3월에 한시적으로 기준 제도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인수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분이 있으신 분도 한시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작성된 어떤 소견서, 양식을 갖고 병원에서 의사선생 직접 체크를 해갖고 오시면 어떤 1년치 외래 기록지나 이런 부분을 발급받지 않고도 이런 간편 소견서로 가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없이도 우리가 이제 자궁근종이나 이런 골반염, 치밀 유방 이런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치밀 유방도 조직 검사 결과지다, 몸 검사 결과지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이제 전화 심사 하나로 서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이번 3월달 안에 있으니까 시청자님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운전하게 되면 중상해 사고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합의를 다 봐서 우리가 합의금이 나가서 종결된 후에 우리가 보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피해자 계좌로 직접 합의금이 입금되게끔 이런 개정사항도 있으니까 시청자님들 이런 거 적절히 잘 참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이 50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남녀 모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50대라는 것은 자, 꿈에 그리던 집을 마련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마련하는 나이고 또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임원이 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분들이 장성해서 졸업도 하고 결혼도 시키는 나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암, 뇌, 심장, 심근경색이죠. 네,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진단을 받는 나이도 바로 또 5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대에 이 꿈에 그리던 모든 부분이 이런 중대 질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또 5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보험은 50대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이 50대에 메디컬 푸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푸어가 뭘까요? 그죠? 이젠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또 약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왜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고 또 사채빚을 써야 하는 신빈곤층을 말하는 게 메디컬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비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에 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갱신으로 보장은 110세까지입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에 가입하시고 50대 초반에 가입을 하셔도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의 긴 기간 동안은 네,
준비가 충분히 적절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장은 암도 이제 뭐 10대 고해감이다 해서 더 추가로 준비가 되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중증 질환이다 아니면 1단계, 2단계별로 해서 진단비도 추가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이나 이런 심혈관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수술비 특약까지 같이 탑재가 되니까 적절하게 가입하신 보험 검토를 해보셔서 부족한 부분으로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하는 20년 갱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20년 갱신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암, 여기에는 그 생식기암이라든가 어떤 대장 전망내암도 다 일반암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가능하고 10대 고해감, 이 고해감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가 발병률은 낮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암을 고해감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이 10대 고해감에는 아주 쉬운 암도 많습니다. 식도암이라든가 췌장암, 골수암, 뼈암, 뇌암, 아니면 중추신경계, 기관지암 이런 부분들이 간암이라든가 어떤 담낭 이런 쪽도 다 10대 고해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암에 대해서는 최고 1억까지도 준비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우리가 중증 질환, 간질환이라든가 폐질환, 신장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중증 1단계 진단을 받게 되면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또 2단계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로 또 5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또 진단비가 크게 준비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뇌하고 심장에 대해서도 뇌졸중 진단비가 3천만 원 지급이 되고, 또 뇌출혈 진단비 2천에서 합의 5천만 원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뇌 관련해서도 단계별이 있습니다. 중증 1단계 하면 또 2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2단계 진단받게 되면 또 추가로 3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 쪽 관련해도 1억 정도의 준비가 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억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보험료 변동 없이 20년 동안은 이런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0대에 가입하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에 따른 보장. 자, 우리 50대 부분으로 했을 때 암 1억 플랜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일반암 5천만 원에 10대 고해감 5천만 원 해서 합 1억 플랜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암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 약물 방사선 치료는 다 이제 부분적으로 보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후유장애 1,000만 원과 일반 상해 사망,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1억 5천의 사망보험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억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 50대 살아가시는 50대 남성분은 7만 3천 원 정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 아내분은 이제 4만 2천 원 정도 준비가 돼서 부부가 같이 준비를 해도 한 11만 5천 원 정도면 이 암 1억 플랜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중증질환 1단계, 2단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또 탑재를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조금 더블 정도 이제 산출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대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께서는 적절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입원보다는 통원치료가 많고, 또 수술도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하는 이런 관열 수술도 있지만,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하는 비관열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제 관열 수술 부분도 많지만 비관열 수술도 보장이 되는 이런 수술 특약을 많이 가입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술 특약이나 정액담보는 물가 상승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준비해놓은 그쪽에도 수술 특약이 있지만 물가 상승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저렴하게 준비를 하나 더 하셔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런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혈관 수술 21대 5대 기간 다 포함하면 이런 뇌나 심장의 중증 수술비도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이 되고요. 이런 생식기 질환 이런 부분에도 중복으로 다 수술 특약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식기 질환 해도 35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나옵니다. 그럼 실손보험과 수술비와 진단비를 같이 겸용해서 받으시면 진단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신약 치료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강의를 마치고요. 네, 적절하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게 기륭하복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미리 맞고 준비하는 거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그 플랜에 대한 계획을 짜봤는데요.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보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013-3366-0110번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8934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제 남편은 30대 초반입니다.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정체 삽입술로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실손보험에서 이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것과 보상되지 않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게 미용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갈라지는데요. 일단은 이제 안경이나 이런 콘택트 렌즈를 대체하는 그런 시력 교정술이라면 이게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고 또 이제 내 그 인공 수정체가 내 신체에 이식되어서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치료 목적이라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정체 이식도 이제 입원해서 하게 되면 이제 200만 원 쓰셨다고 하는데 200만 원이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입원하지 않았다면 하루 통화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상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689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내용 제가 좀 읽어볼게요. 뇌경색 수술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납입면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납입면제를 신청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민지웅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보험사에는 이제 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남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어떤 병명에 따라서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 뭐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납입을 면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후유장애가 몇 프로냐를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납입 면제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약 한 50%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청자님 같이 뇌나 신경계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금 현재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에 후유장애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의 경우는 우선 모든 보험이 다 납입 면제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그 기존의 보험이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보험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난 경과 시점에서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현재 후유장애가 몇 프로인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무조건 그러니까 뇌경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납입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몇 프로냐가 그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보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상담은 해드렸고요. 이제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저희가 좀 풀어드릴까요? 저희 아들 건데요. 예, 30대 초중반이거든요. 예, 그때는 되게 좋은 보험이라고 가입을 했었는데, 예, 의료 실비가 지금 80세까지 가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에 10만 원인데, 예, 이거를 이제 100세로 바꿔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3천에 10이 아니라 5천에 30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꿔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 실비 부분이 제일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30대 초중반의 아드님 혹시 지금 일하세요? 네. 아, 이거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제가요. 어머니께서 내주시고 계세요? 예, 제가 내고 있는데, 아직은 계속 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예.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이제 넘겨줄까 하고요. 그러세요. 예. 저희가 미리 증권을 좀 받아봤는데 한 달에 내는 총 보험료가 아드님 보험만 한 15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으세요? 네네, 아, 두 건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정덕 전문가와 풀어볼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드님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한 2건의 보험이고요. 그 실비보험에 대한 문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드릴게요. 실손보험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해야 할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풀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당시에 좋은 보험 맞아요. 네. 좋은 보험 가입 잘 하셨습니다. 가입 잘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보험 만기가 80세가 전부였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네네. 계세요? 네네. 네네. 그때 당시는 이제 보험이 80세가 이제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80세 만기여도 이제 입원비나 통원 한도가 좀 높으면, 네.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3천만 원에 통원비가 10만 원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예, 물가 상승 예, 반영을 그렇죠. 해줘도 약한데, 굉장히 좋은 보험 가입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해지하면 아까워요. 네. 해지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메리츠 하재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메리츠 하재 지점 찾아가셔서 그 안에 실손 담보만 배서로 삭제를 하면 됩니다. 네, 실손 보험 배서로 삭제를 하시게 되면 한 달에 이제 92,000원씩 납입하던 게 한 7만 원 정도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왜냐하면 그 당시 좋은 보험이어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그 담보가 암 진단비라든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비가 각각 다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네네. 네, 여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는 안 되는 그런 뇌경색도 이제 아드님 가입하신 거는 다 돼 있고, 입원비도 첫날부터 2만 원씩 잘 되어 있고요. 또 배상 책임 담보도 타인한테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배상해주는 이런 1억 담보도 가입이 잘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배서로 실손 의료비만 이제 받고 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입을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네, 이게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건강보험인데요. 네, 이것도 어머니 가입해 주신 거 맞죠? 네, 네. 2002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기도 보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주계약은 약하게 하셔서 저렴하게 가입을 잘 하셨어요. 보통 이제 이런 리빙케어 가입하실 때는 주계약을 크게 해서 이제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감액 완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네. 적절하게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메리츠 하재와 삼성생명이 적절하게 혼합이 잘 되어 있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보험은 잘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배서로 빠진 실손 보험과 그런 요즘 나오는 그런 21대 수술특약 또 이런 네. 부분을 같이 해서 한 4, 5만 원 정도로 하나 준비를 하시면 아드님의 그 보장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네. 해서 하나 추가요? 네, 추가로 하시고, 이제 실손 의료비가 조금 바꿔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 기존에 가입하신 그 3천만 원, 입원하면 3천만 원 한도고, 통원이 10만 원이잖아요. 네. 이때는 입원하게 되면 한방 이런 거는 100% 다 보상을 해주지만, 지금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입원 치료가 거의 없습니다. 통원 치료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이 실손보험에는 치과나 이런 한방도, 네, 국민건강보험 혜택되는 부분에서는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바꿔 타시는 게 보장이 조금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떠세요, 시청자님? 예. 예, 이렇게 한번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한번 네네.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은 아드님 보험을 봐드렸잖아요. 네네. 다음에는요, 시청자님이나 남편분 보험도 문의해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 또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811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하우스형 음료수 창고와 작은 컨테이너형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장과 창고가 많아서 혹시라도 불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민중 전문가님. 네. 예.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가 많다면 아무래도 이제 화재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이 폭발을 하기도 해서 좀 많이 위험하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우 아쉽게도 이 비닐하우스형 창고는 화재보험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위험률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화재보험의 가입을 좀 거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작은 이제 컨테이너형 사무실이 옆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창고에 화재보험 비닐하우스형 창고에 화재보험 가입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형 사무실에 화재보험을 이렇게 가입해 두시는 경우들도 제가 덜어봤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근데 이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화재보험을 보상할 때는 최초 발화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불이 어디서 났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 불이 만약에 컨테이너형 사무실에서 발생을 했다면은 창고로 번진 것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창고에서 음료수를 쌓아놓은 거기에서 만약에 발화가 시작돼서 컨테이너형 사무실로 옮겨 붙는다면 창고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컨테이너형 사무실까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 자체에 화재보험은 가입이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어떤 화재나 안전사고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81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저희 봐드렸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4862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화면에 번호 나갔죠? 함께 보겠습니다. 예,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를 긁었습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거 보상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주차를 하다가, 이 문자를 주신 분은 아마 초보신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차를 긁었다면 당연히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하시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대물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저도 이제 오늘 또 받는 이중주차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가 있으면 이제 기아가 중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중립되어 있는 차를 이렇게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이 차를 밀 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밀면서 다른 차를 건들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건드려서 차가 파손이 됐으면 이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여기는 제가 운전하는 중도 아니었고 도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시면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손해보험회사에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내지는 가족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에 문의하시게 되면 우연한 사고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를 밀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 청구를 하시면 되고 내가 조작하다가 다른 차를 파손시켰을 때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추가적인 보험 팁까지 아주 잘 들어봤고요. 이제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네, 다음 달부터 예. 실비가 오른다고 해서 예.
좀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제가 그 남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제 예. 실비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장 내역이 좀 적은 것 같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고요. 예. 그런 김에 좀 제가 가진 보험들도 좀 괜찮게 가입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정말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29이요. 29이요? 아직 결혼 전이세요? 네, 아, 일은 하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4월에 실손보험이 개정이 된다는데 제 보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고요. 가입한 보험들 보장은 어떤지, 또 보험료도 좀 줄이고 싶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민지용 전문가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4월 달부터 실손 의료비가 좀 개정되는 것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청자님도 좀 그것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조금 예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 분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입원비가 보통 이제 요즘 가입하시는 분들이 5천인데 비해서 3천이시고, 그다음에 통원비가 요즘은 30인데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릴 텐데, 우선 지금 가입하시고 있는 그 실손의료비 특약은 LIG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보장 내용을 좀 보면은, 암진단 3천, 그리고 뇌졸중 2천, 급성심근경색 2천, 입원 3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 실손의료비, 수술비 특약 이렇게 보장을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리안츠 생명의 변액종신보험에 주계약 1억, 암 2천, 뇌출혈 2천, 급성심근경색 2천, 입원 2만 이렇게 보장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선 가장 궁금하다고 하신 그 실손의료비 특약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장 내용은 조금 적어 보이지만은 이거는 그래도 예전에 가입하신 거라서 100% 보장이 되는 그런 실손의료비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지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앞서 전화 주신 시청자님하고 똑같은데요. 실손의료비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중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안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LIG 닥터 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손볼 것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알리안츠의 변액종신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계약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가입을 하실 때는 1억이지만 이거를 보통 체감형 보험이라고 해서 55세에서 한 60세 정도부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약 5%씩 사망보험금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최종 5천까지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크게 보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대신에 처음 가입할 때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좀 특이한 형태의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리고 이게 또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차후에 해지환급금이나 어떤 펀드 변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 납입, 펀드 변경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 전환하는 부분까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의 조금 아쉬운 점은요, 특약들이 좀 갱신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또 2대 성인병의 범위는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또 범위가 좀 좁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도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미혼 여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계약을 조금 감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갱신형 특약들은 조금 삭제를 하신 후에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그 차액으로 손해보험사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실손의료비 보장이 적은 부분도 추가로, 그리고 나머지 특약들도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암진단금 같은 경우도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좀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1대 질병 수술 같은 경우 지금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가진 그 보험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추가를 하시면 보험료는 약 5만 원 이내로 구성이 좀 가능할 듯 하고요. 네. 그리고 주계약을 감액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내시던 보험료도 22만 원에서 약 한 18만 원 정도로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느껴지신다면은 그 주계약을 굳이 감액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요걸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 그리고 연금전환 여러 가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신다면 보험료를 줄이시는 쪽으로 그리고 굳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느껴지신다면 줄이는 것 없이 그냥 추가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아직 미혼이시니까 네. 여유가 조금 있으실 것도 같아요. 네. 예, 지금 당장 감액을 고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족한 보장이 좀 있다고 했거든요. 네. 고민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문자 하나 또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62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55세 여성입니다.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암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왔던 그 진단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보험회사마다 간편 소견서라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치 외래 기록지를 이렇게 발급을 받았었는데 이 보험회사의 간편 소견서 양식에는 이제 의사님이 직접 체크를 해서 뭐 합병증 여부라든가 아니면 처음 진단 받은 날 아니면은 복용하고 있는 약 여부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편 소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품위를 받게 되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방송 강의에 나간 그 저기에는 그 실손보험 담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손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알아보셔가지고 예, 소견서 첨부하시게 되면 인수 가능 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플랜 119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라이프 플랜 A 강의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올 초 정부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시키는 세법을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이 세법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은 지금 끝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상담 문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 간략하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